2월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난 14회차였습니다. PL뿐만 아니라 J리그 결과가 정말 의아했습니다. 2월 금액이 J리그 포함으로 평소보다 조금 적은 4억 수준이지만 잭팟 기회는 분명합니다. 이번 회차도 2월 가능성이 있는 분데스가 엮였습니다. 신중한 구매 권장드립니다. 승부식 구매 및 더 많은 실질적 수익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정보방 참여하시면 더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제1경기는 라이프치히와 마인츠의 만남입니다. 라이프치히는 이번 경기 조심해야 합니다. 리그 6경기 1승 5무로 무바트를 열심히 키우고 있는 라이프치히인데 이번 경기도 누사와 바움가르트너의 부상으로 후반 교체 자원을 잃은 것은 부담일 수 있습니다. 마인츠가 맞대결 4경기 무패로 라이프치히에게 강했으나 이번 시즌 깨졌음에도 2연승에 반등한 최근 기세와 미넨 다음으로 가는 수비 능력은 저력이 분명히 느껴집니다. 이 경기는 결국 세슈코와 오펜다가 해줘야 하는 라이프치히의 경기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마인츠와 두 선수 모두 3번의 맞대결을 가지면서 득점을 못하고 있고 부상으로 누사와 바움가르트너가 없다는 것은 얕아진 뎁스에 불안감을 더합니다. 마인츠가 확실히 원정에서 리그 3연패를 당하며 흔들렸으나 하이덴하임을 상대로 반등을 했다는 것도 유의미한데 이번 경기 라이프치히가 또 승리하지 못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 교체로 나와서 이재성의 득점까지 나와주었고 네벨도 이재성의 어시스트로 득점을 했던 마인츠에게 공격의 활로가 트인다면 이번 경기에 그냥 물러설 싸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라이프치히는 이번 시즌 홈에서 6승 3무 1패로 한 번의 패배만을 당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승무로 첫 경기부터 복수 구매를 감안할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제2경기는 하이덴하임과 뛻헨글라트바흐의 만남입니다. 하이덴하임은 컨퍼런스 역전패로 코펜하임에 무너졌고 리그 연패 탈출은 했다만 강등권 탈출은 너무 세 개 팀이 동떨어진 상황에 좌절적입니다. 뛻헨글라트바흐는 4경기 무패 행진이 아우크스부르크에 허무하게 깨졌다만 6위 경쟁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의 맞대결 4승 1무의 상성까지 이변은 없을 것이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승부식에서 오버를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경기입니다. 하이덴하임의 수비는 분데스에서 미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번 경기도 홈에서 시원한 전진은 보여줄 수 있으나 결국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뛻헨글라흐트바흐도 지난 아우크스부르크와 경기에서 28분 올민의 퇴장으로 주전 골키퍼를 잃게 되는 경기이고 이타쿠라의 센터백 수비는 정말 갈수록 개판입니다. 이미 7라운드 만난 두 팀의 경기가 3대2로 이뤄지고 PK가 2개나 나왔던 경기 양상을 잊을 수가 없는데 이번 경기도 두 팀의 닭공 경기가 오히려 기대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국 하이덴하임의 시즌 홈 7득점의 하이덴하임은 기세와는 달리 성과가 나오지는 못하고 있고 클라인디엔스트가 지난 경기는 퇴장으로 힘을 못 쓰기는 했더라도 이전까지 5경기 연속 득점을 하고 있던 것을 감안하면 결국 정배당 경기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패로 접근합니다. 제3경기는 브레멘과 볼프스부르크의 만남입니다. 수비가 개박살나면서 3연패 11실점의 최악의 수비는 포칼에서 리가3 클럽에게도 지는 수모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총체적 난국인 4연패의 브레멘이 만나는 상대는 볼프스부르크입니다. 시즌 3무뿐이던 볼프스가 1월 갑자기 4번의 무승부를 거두며 혼란스럽게 했는데 비니 슬럼프로 득점이 떨어진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이미 난타전을 예고하는 두 팀의 매치에 공격이 살아나는 쪽에서 승점을 독식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브레멘의 수비를 생각하면 도저히 왜 이 정도 약 역배당만 나왔는지 납득이 안 되는 매치입니다. 브레멘의 최근 9경기 중 8경기에서 2골 이상의 실점을 허용했고 맞대결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한 번의 패배뿐이었고 지난 10월 7라운드 2대4의 승리로 위머의 퇴장과 함께 쐐기를 박았다고 볼 수 있었는데 이번 경기의 분위기는 사뭇 다를 것이라 보여집니다. 일단 두쿠슈의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최근 3경기 연속 풀타임 수준의 플레잉 타임을 가져가지 못했고 공격에서도 당시보다 떨어지는 활약이 생긴다면 지금 당장의 문제인 수비는 볼프스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볼프스는 이번 시즌 원정 6승 2무 3패로 승점 20점을 원정에서 챙겼고 이는 미넨과 레버쿠젠에 이은 리그 3번째로 높은 승점입니다. 원정 강팀 볼프스에게 충분히 기대를 걸만합니다. 패로 접근하게 됩니다. 제4경기는 보훔과 호펜하임의 만남입니다. 진짜 개판 경기를 예상하게 하는 두 팀입니다. 홈에서 3승 1무 1패 선방 중인 보훔은 강등 탈출과 함께 그 잠재적 타겟인 호펜하임을 끌어들이고자 합니다. 보훔 원정 4연패 중인 호펜하임은 최근 5경기 11실점 수비까지 서로가 수비 걱정이 가장 먼저인데 공격에서조차 홀로제크가 이탈한 호펜하임이 역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보훔이 진짜 할만합니다. 최근 9경기에서 3승 3무 3패로 선방하고 있고 이 3승이 시즌 전체 승리입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하던 홀트만이 톱에서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오르반을 데려온 것이 큽니다. 리옹에서 이적하여 리그 7경기 4골을 기록했습니다. 양팀의 가장 큰 문제가 결국 수비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데 공격에서라도 흘로제크가 없는 호펜하임이 분명히 밀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르반으로 분위기가 바뀐 보훔은 홈에서 호펜하임을 상대로 4경기 연속 승리를 하고 있다는 점까지 의미 있는 정배당이 책정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호펜하임 또한 크라마리치가 계속 분전하는 와중 결국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 이번 경기는 정말 2대2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경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승무로 접근합니다. 제5경기는 장크트 파울리와 도르트문트의 만남입니다. 리그 최다인 13경기 무득점을 하고 있는 이번 시즌의 장크트 파울리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승점을 얻은 6승 3무의 경기 중 6승 1무 총 7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었다는 사실이 거슬리고 도르트문트가 장크트 원정 6승 1패의 압도적 상성이 있으며 코바치 감독 부임 후 공격이 확고해진 도르트문트라는 점은 이변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1패와 함께 원정 실점 기록이 계속 나오는 도르트문트가 혹 선제 실점한다면 난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가 선제골을 먹히지 않는다면 서서히 장크트 파울리를 잡아먹는 경기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거슬리는 것은 장크트 파울리의 시즌 성적입니다. 이번 시즌 승점 21점을 챙기게 해준 6승 3무의 성적 중 6승 1무가 선제골을 넣고 버티기와 역습으로 만든 성적이라는 것입니다. 도르트문트가 감독 교체로 공격이 정말 더 쉴 틈 없이 이어지는 강세가 나타나고는 있으나 수비에 대한 불안감을 아직까지 완전히 지우기 어렵다면 역습을 통한 장크트의 한방은 3연패를 뚫어내고 강등권으로 가고 싶지 않은 의지를 결과로 낼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도르트문트가 지난 리그 브레멘과 시즌 첫 원정 0대0 무승부 후 한 번도 리그에서 클린시트가 없었음이 불안감을 더하고 그렇다면 승무패 이변까지 고려를 했을 때 선제골의 불안 요소는 승패로 보험을 쳐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력으로는 기라시의 포트트릭 기세와 아데예미의 각성까지 너무 압도적이기에 패로 구매하셔도 할 말은 없으나 승패 구매로 도전하는 경기입니다. 제6경기는 라요와 세비야의 만남입니다. 라요는 4경기 연속 1대0의 승부로 2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부상과 징계로 이번 경기 머리가 정말 아픈데 세비야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승리한다면 라요와 함께 6위 경쟁에 뛰어드는 세비야는 원정 3경기 무패 기세로 이번 경기 승리를 목표로 합니다. 루케바키오만 살아나며 활로가 열린다면 정말 기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라요가 쉽지 않습니다. 공격이 안 풀립니다. 팔라존과 카멜로까지 부상으로 빠질 뿐만 아니라 로페즈도 햄스트링으로 2경기 결장 후 이번 경기 복귀가 불투명합니다. 지키는 것은 가능할 텐데 동기부여가 너무 막강한 세비야의 승리를 위한 공세는 정말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지난 비아레알전에 퇴장을 당하기 전까지 전반 기세는 어느 정도 가져가는 모습은 보여주었는데 데프루토스의 징계까지 겹치는 이번 경기는 버티는 것이 더 급급할 경기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비야가 이번 경기에 정말 작정한다면 바르가스와 루케바키오가 충분히 이를 낼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적어도 패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번 경기에 라요가 버티고 한 방을 준다면 1대1의 결과가 나올 텐데 원정 2경기 연속 클린시트로 최근 수비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 세비야의 한 방을 기대하게 됩니다. 패로 접근해보는 경기입니다. 제7경기는 바르셀로나와 소시에다드의 만남입니다. 바르셀로나는 AT와 정말 꿀잼의 코파 준결승을 펼쳤습니다. 4대4 동점이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겠고 주중 챔스 일정까지 너무 바쁘지만 현재 1위 경쟁 레알과 승점차가 없다는 점은 이번 홈 경기 필승의 각오를 플리크 감독에게 가지게 합니다. 소시에다드도 마찬가지 레알과 코파 일정을 보냈고 6위 경쟁을 한다지만 상대는 너무 막강해 보입니다. 이 경기를 역배당을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바르샤가 주중 챔스 원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리그 우승 경쟁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레알과 승점 동률의 골득실로 앞서고 있는 외줄타기 1위 자리를 더 확고하게 수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4경기 무패 11승 3무의 전체 대회 기록과 지난 소시에다드와 26번의 리그 맞대결에서 25개를 승리했던 바르샤이기에 이번 경기는 모든 부분에서 바르샤의 압도적 우세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혹시나 승부식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께 핸디캡은 고려해 보셔야 함을 경고드린다면 바르샤는 분명 주중 챔스 포르투갈 원정을 가야 한다는 점과 소시에다드는 이번 시즌 75분 이후 리그 원정에서 아직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은 유일한 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승무패에서는 승으로 구매합니다. 제8경기는 프랑크푸르트와 레버쿠젠의 만남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마르무시 이적 이후 파괴력파 떨어진 것이 분명히 느껴지는데 이번 홈 경기는 미넨에 학살당한 수모를 1위 경쟁에서 멀어진 레버쿠젠에게 분풀이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실제 레버쿠젠은 리그 경쟁이 승점 8점 차로 멀쪄졌는데 챔스에서 하필 미넨과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중에 미넨과 챔스 경기가 있는 레버쿠젠은 혹시나 챔스 데뷔를 하는 운영이 나올 여지까지 감안하게 만듭니다. 이 경기는 변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아무리 마르무시가 떠났다고는 하지만 홈에서 여전히 5경기 4승 1무로 기세를 이어가고 있고 레버쿠젠 원정에서 나름 잘 버텨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득점한 마르무시가 없고 에키티케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너무 뼈아픈 사실이지만 레버쿠젠은 이번 시즌 리그 우승으로 결과를 뒤집기 너무 어려워 보이는 상황 속 하필 만나게 된 챔스에서 상대인 미넨과의 경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미넨에게만큼은 유독 이상한 투지를 보이며 미넨 전담 깡패 모습을 보이는 레버쿠젠인데 주중 일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레버쿠젠도 포칼 포함 7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지는 싸움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대회 맞대결 21경기 중 19경기에 2.5골 이상이 나온 양팀 역사는 어느 한쪽의 패배가 이번 경기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무패냐 승패냐를 따져본다면 레버쿠젠의 손을 들어주겠으나 주중 일정을 고려해서 승패로 도전해보게 됩니다. 제9경기는 AT 마드리드와 빌바오의 만남입니다. 주중 레알과 챔스에서 또다시 마드리드 더비를 눈앞에 두고 있는 AT에게 빌바오도 쉽지 않은 존재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양팀의 무패 행진이 모두 매섭기는 하지만 빌바오도 로마 원정을 가야 하고 4위 방어를 위해 승점도 필요한 상황에 산세트가 또 부상을 당해 시즌 홈에서 AT 경기도 못 뚫은 수비를 윌리엄스 형제가 방법을 찾을지가 중요합니다. 이 경기는 주중 UEFA 일정이 있는 두 팀의 행보의 분위기를 많이 타게 될 경기입니다. 아쉽게도 빌바오는 AT 원정에서 슈퍼컵과 코파는 승리한 적이 지난 22년도와 24년도에 있었지만 리그에서는 13경기 2무 11패로 정말 약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두 팀은 동일하게 홈에서 13경기 단 8실점으로 홈 최강의 수비를 보여주는 팀인데 AT의 홈 경기이고 빌바오에게 정말 뚫기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930년 3월 이후 17경기 무패 행진을 다시 도전하는 빌바오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산세트의 부상 이탈로 그루제타와 베렌게르의 중앙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수는 있는데 AT가 또 퇴장을 받고 개판치지 않는 이상 두 줄의 수비 대형은 측면에서 쉽게 윌리엄스 형제가 침투하기 좋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4라운드에서도 이들이 요렌테와 리노에 제대로 막혔던 만큼 이번 경기는 승부로 도전할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제10경기는 레가네스와 헤타페의 만남입니다. 레가네스는 원정에서는 무승부라도 잡아내는데 홈에서는 다릅니다. 나름 홈 4승 2무 6패로 패배 비율은 단 50%밖에 안 되다 보니 어느 팀도 방심할 수 없게 만드는데 이번 상대인 헤타페가 원정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징계에서 우체도 돌아오고 마요랄이 살아나는 헤타페의 공격이 기대되는 이번 경기의 원정 5연승도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 경기는 헤타페의 상승세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게 합니다. 레가네스의 무승부가 굉장히 무서울 수는 있으나 확실히 원정에 그 무승부가 몰려있고 헤타페의 최근 공세가 매섭습니다. 징계로 나오지 못했던 우체가 다시 돌아와서 중앙 공격에 힘을 더해줄 수 있고 마요랄이 다시 출전 시간을 늘려가며 2경기 연속 득점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격에서 절대 약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헤타페의 수비는 원래 견고했다 보니 이번 경기 레가네스의 핵심이라 봐야 하는 라바의 통제만 이뤄질 수 있다면 이번 경기에서 헤타페가 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유럽 5대 리그에서도 브렌트포드와 크리스탈 팰리스 그리고 PSG만 기록한 원정 4연승에 헤타페가 이름을 올렸고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패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제11경기는 우니온 베를린과 홀슈타인 킬의 만남입니다. 분데스 최악의 공격과 최악의 수비의 만남입니다. 우니온은 지난 4대0의 한 차례 승리가 시즌 득점을 올려놓기는 했으나 여전히 공격의 신뢰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바움가르트 감독이 연초 부임을 하고 고민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홀슈타인 킬의 닭공을 또 막아내고 바움가르트 감독 체제에서 시즌 더블을 기록할지 궁금해집니다. 슈토와 하레스의 역습 속도는 충분히 빠르다만 여전히 리그 원정 0승의 홀슈타인 킬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이 경기는 냉정한 시즌 행보로는 홀슈타인 킬의 승리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즌 원정 0승의 홀슈타인 킬이고 그 수비는 정말 자동문이라 보일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현재 부상자 명단도 터지려고 하는 상황은 우니온의 바움가르트 감독이 부임 후 겪는 두 번째 연패에 지난 경기는 심지어 도르트문트의 6대0의 수모까지 분위기를 바꾸고자 하는 명분은 너무 확실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우니온 베를린은 승격 클럽과 붙은 홈에서 분데스리가 리그 12경기 성적이 8승 3무로 진 적이 없습니다. 가끔 홀슈타인 킬의 역습 속도가 상대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기까지도 만들지만 홈 11경기 11골 11실점 골득실이 각각 딱 1점인 우니온이 지켜낸다면 선제골은 승리로 가져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 우니온의 10경기는 또한 전반전 결과가 최종 결과로 그대로 이어졌는데 홀슈타인은 원정 11경기 중 10경기에서 전반전 패배를 했고 이번 경기는 승으로 가져가게 만듭니다.
제12경기는 아우크스부르크와 프라이부르크의 만남입니다.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아쉬운 0대0을 거두었지만 클로드 모리스의 분데스 합류 이후 첫 시즌 만에 해트트릭 기록도 나왔습니다. 확실히 이적 시장 이후 분위기가 바뀐 아우크스부르크인데 프라이부르크가 최근 4연승을 거두고 있다 보니 구매율은 프라이부르크로 몰리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 2연승도 포함된 상황이라지만 원정 골득실 마진이 최악인 프라이부르크를 신뢰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이 경기는 왜 아우크스부르크가 정배당을 받았는지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프라이부르크는 홈과 원정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골득실이 홈은 플러스 11점이지만 원정은 마이너스 13점까지 떨어집니다. 최근 원정 2연승을 수비 개선으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레고리치의 헤더가 쏠쏠했던 이전과 달리 이제 전력 제외 수준으로 빠지고 있는 와중 그리포와 도안의 측면에서 힘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아우크스부르크가 클로드 모리스를 영입하면서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홈에서 충분히 프라이부르크를 잡을 힘이 있다고 느껴질 정도인데 왜 승무패 구매에서는 프라이부르크의 연승을 고평가하며 구매가 몰리고 있는지 의아하기도 합니다. 승으로 노려보게 되는 경기입니다. 제13경기는 마요르카와 알라베스의 만남입니다. 마요르카는 드디어 골이 터지면서 무리키의 활약과 함께 3경기 1승임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홈에서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도 득점은 나왔기에 이번 홈 경기는 기대를 하게 만드는 바도 있는데 알라베스의 원정 최다 실점 클립 바야돌리드를 제외하면 이름을 뺄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수비만 버텨내면 호르단도 복귀하고 기세가 좋고 가르시아의 한방은 분명하기에 승점을 노리는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마요르카의 구매가 몰리고는 있으나 알라베스의 한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리키의 본격적 골생산으로 최근 무패에 큰 기여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마요르카의 전술적인 부분에서 알라베스를 학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알라베스가 지난 경기에 에스파뇰을 상대로 버티기에 당해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으나 여전히 가르시아의 한방은 이번 시즌 각성했고 마르티네즈와 투톱을 섰을 때 너무 결과가 좋지 못한데 최근 원톱으로 나온 경기에서 가르시아는 분명히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요르카의 압박을 생각한다면 역습을 위해 가르시아 원톱 체제가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홈에서 지난 12라운드에도 이게 제대로 먹혔습니다. 다만 마요르카의 라리가 리그 더블은 한 번도 없었다 보니 이번 경기는 1대1 가능성을 더 높게 보게 됩니다. 무로 접근합니다. 제14경기는 오사수나와 발렌시아의 만남입니다. 오사수나는 최근 5경기 딱 1승으로 승리까지 가는 길이 너무 어렵습니다. 6위 경쟁의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 하는 이번 경기에 홈 기세를 살려 부디미르가 해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발렌시아는 듀로가 너무 정신을 못 차리며 최전방 고민이 많은데 유일한 나리가 영승 클럽인 발렌시아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도 역배당을 받는 것을 피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승무패 마지막 경기답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 오사수나가 정배당을 받았는지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부디미르가 건재한 오사수나의 공격은 홈에서 왜 이번 시즌 6승 5무이패로 승점 23점을 쌓았는지를 증명하고 발렌시아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유일한 라리가 영승의 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승무에서 결과를 예상하고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적으로도 이번 경기까지 발렌시아의 원정 첫 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듀로가 더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최근 출전 시간도 뺏기고 있으며 오사수나가 최근 홈 6경기 연속 실점을 하고 있다지만 멀티 실점을 할 만큼 허술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발렌시아와 상성입니다. 하지만 발렌시아도 버티기는 징글맞게 하다 보니 오사수나가 해당 홈 6경기 클린시트에 실패하며 거둔 성적이 1승 3무1패였다면 이번 경기도 1대1 가능성을 염두할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무로 접근합니다. 이렇게 전 경기 프리뷰를 통해 잡은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회차는 또 2월이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은 회차라 느껴집니다. 분데스와 라리가 행보가 최근 정말 이상합니다. 이변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이번 주말이 지나고 주중 챔스 일정까지 있는 클럽들이 수두룩하니 스쿼드 변화에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회차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구매가 아니라도 현명한 변형으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